늦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적해진 한정식집은 고요함을 되찾고 있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은 오후 2시가 지나자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100년 된 고목이 감싸는 한옥 안에는 고풍스러운 기품이 흐르고 있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했지만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이곳은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명성이 높았으며 기본 상차림만 해도 1인당 15만 원을 넘는 최고급 한정식집이었다. 젊은 지배인은 손님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정리하며 저녁 준비로 분주했다. 30대 후반인 그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이곳의 지배인이 되었고 완벽주의적 성향 덕분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깐깐한 상사로 통했다. 그런 그가 한옥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노부부를 보며 표정을 굳혔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는 낡은 베이지색 면바지에 평범한 점퍼를 걸쳤고 그의 아내는 소박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옥의 웅장함에 위축된 듯 어깨를 움츠리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지배인은 본능적으로 그들이 이곳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예약 시간대도 아니었다. 직원들 또한 미묘한 시선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다. 신입 직원은 선배에게 속삭였다. 여기 기본 상차림 가격도 모르고 오신 거 아닐까요? 들어오시면 민망할 텐데. 그 말을 들은 선배 직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지배인은 최대한 공손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노부부를 맞이하며 예약 여부를 확인했다. 한복이나 정장, 차림을 권장하는 이곳의 규정을 설명하며 은근히 그들의 옷차림을 지적했다. 그러자 노신사의 아내는 얼굴이 붉어지며 남편의 팔을 꼭 잡았다. 그러나 노신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예약자 명단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배인은 형식적으로 리스트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다. 오후 3시 중요 고객을 위한 룸이 예약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노부부를 의심했다. 소박한 차림의 이들이 그런 귀한 자리를 예약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노신사의 아내는 차가운 분위기를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러움이 묻어났고 얼굴에는 수치심이 가득했다. 그러나 노신사는 아무런 동요 없이 그저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지배인과 직원들은 불편한 손님들이 스스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더욱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 평온한 늦가을 오후는 곧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운명이었다. 노신사가 조용히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들었다. 그 명함은 곧장 이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품기업의 총수의 명함이었으며 뒷면에는 친필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노신사를 최고의 예우로 모실 것. 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노신사가 바로 이 기업의 회장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은퇴 후에도 이 한정식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역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홀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모두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노신사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특히 지배인의 표정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노신사의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었고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노신사는 여전히 묵묵히 지배인의 반응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때 한옥 안쪽에서 50대 후반의 총괄 매니저가 급히 달려 나왔다. 그는 30년 넘게 이 한정식집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고 노신사를 알아보자마자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소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야 지배인과 직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총괄 매니저는 즉시 노부부를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했다. 그곳은 오래된 은행나무가 내려다 보이는 특별한 방이었다. 직원들은 황급히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려 했지만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을 본 노신사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는 관찰자의 시선이 담겨 있었다. 소식은 곧바로 퍼졌다. 은퇴 후 처음으로 노신사가 이곳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회사의 대표이사가 급히 달려왔다. 그는 노신사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러나 노신사의 표정에는
책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듯한 따뜻한 눈빛이었다. 그러나 그 너그러움이 오히려 직원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대표이사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20년 전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노신사가 어떻게 회사를 살렸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직원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은행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노신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30년 전 이 한정식집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였다. 한식의 세계화를 꿈꾸며 정성 하나로 이곳을 일구어 온 그의 이야기는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직원들은 이제야 진정한 품격과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늦가을 바람이 은행나무 잎을 흔들며 마당에 흩날렸다. 그 순간 이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깊은 교훈을 얻고 있었다.